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당의 김대호 트레이더입니다. 오늘도 주식당 영상 클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좋은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댓글과 좋아요도 한 번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번 남겨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주제는 2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금 공매도 잔고가 2차전지 상위 5개 종목에만 무려 5조 원 정도가 쌓여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종목으로 넓혀서 보도록 하면은 10조 원 수준의 공매도가 쌓여있는 상황인데 지금 바닥 신호들이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공매도가 늘어나는 이 잔고 수치도 어느 정도 제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는 여러분들 조금 바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신기술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좀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있으면은 전달을 달라라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볼 거고 조금 평소 영상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번에는 바닥 신호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좀 이야기를 해볼 거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토픽 종목까지 오늘 마지막에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2차전지 종목을 안 갖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다른 건 안 보셔도 토픽 종목 한 종목만큼은 꼭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이슈 먼저 짚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토픽 종목까지 쭉 이어질 예정인데요.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포인트 기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나트륨 배터리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양산 계획까지 전부 다 CATL 측에서 발표를 한 부분이라서 이 내용 여러분들 인지하실 필요 있다라고 보여져요. 사실 이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는 202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관심이 없던 분야였습니다. 왜? 이게 용량적인 부분을 보았을 때 NCM이라든가 LFP 대비해서 너무나도 낮은 수준을 보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충전 관련된 내용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상용화까지는 사실상 10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지금 불과 4년 만에 상용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분야가 일반적인 배터리 분야가 아니라 전기차 분야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은 조금 우려감이 될 수 있다는 포인트는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당장에는 지금 대한민국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는 아니지만 지금 기술 발전 속도를 봤을 때 대한민국 역시 이 기술들을 조금 더 연구를 진행을 해서 접목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라 해당 내용은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포인트만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CATL에서 나트륨 배터리 나스트라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스펙적인 측면을 보면은 지금 화면과 같습니다. 우선 에너지 밀도 측면 LFP 배터리를 다 따라온 상황입니다. 이거 우려감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맞아요. 혹시나 내가 중소형 좀 애매하고 있는데 LFP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변경이 조금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LFP 배터리도 중국 관세 붙으면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원가율 자체 이따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마무시한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LFP 관련해서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주행거리 다 따라왔습니다. 충방전 사이클 3배 이상 더 높습니다. 내구성 굉장히 높아요. 화재가 없어요. 이거는 드릴 톱으로 절단해도 불이 안 난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에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2차 전지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증폭이 되었었죠. 그리고 실제로 화재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포인트들을 전부 다 잡은 게 이 나트륨 배터리이기 때문에 우려감을 가지실 필요는 있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적인 포인트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스트라 배터리랑 NCM 배터리를 비교한 내용인데 지금 이 나스트라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국 배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몇 가지 이유들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첫 번째로 볼 부분이 에너지 밀도 측면이에요. 자, 지금 에너지 밀도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70% 수준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시장에 이제 자동차 시장의 거의 50%를 담당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미국의 성향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저가형 차량을 전혀 선호하지가 않습니다. 뭐 실제로 대부분 판매되는 차량들이 SUV라든가 픽업 트럭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신차 기준으로 해서 내가 신차를 산다라고 하면은 최소 5만 달러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뭐 6천만 원, 7천만 원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8만 달러까지 사용을 하는데
저가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군이고 이게 대부분이라서 지금 당장에는 NCM 배터리가 확실히 시장 경제성 측면에서는 우위에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제 안전성 측면인데 이 부분이야 계속해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추세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볼 포인트는 이제 제조 단가 관련된 내용인데 나트륨 같은 경우는 거의 50분의 1 가격 수준이기 때문에 차기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해당 내용들도 대한민국에서도 좀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중국 내 보급형 차량에 먼저 적용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체 실험을 하는 거겠죠. 자체 실험을 해보면서 조금 더 확장성을 논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에너지 밀도가 좀 낮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형화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 짚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내용을 봤을 때 차세대 배터리 나스트라에 대한 경쟁력이 정말 높다라는 건 인지를 할 수 있어요. 지금처럼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시장에도 분명히 위협적일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괜찮은 상황이고 대한민국도 투자는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재료들이 또다시 나올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추적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 사실 내용적인 부분도 내용적인 부분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술 발전의 속도입니다. 지금 4년 만에 이 나트륨 배터리가 어마무시한 속도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는 다른 분야에서도 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장 설립했으니까 이제 양산 쪽에만 포커스를 줄 게 아니라 사실 기업들 같은 경우도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발전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사실 새로운 기술이 나와야 모멘텀이 발생을 하는 거고 주가 상승, 추세의 전환으로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기억하고 기대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레포트 통해 가지고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레포트 방 아직 입장 안 해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레포트 방 보시면은 뭐 주력 포트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고 핵심적인 레포트들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언제 나왔어요? 4월 16일자에 발표가 된 레포트입니다. 제가 따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HK는 이거 전일자 상한가 올라갔습니다. 상한가 올라갔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차기에 나올 수 있는 이슈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레포트화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들 전부 다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제 레포트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한 80%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이거 오늘 오후 4월 25일 저녁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배포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 입장하셔가지고 레포트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용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스트라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미국 자동차 수요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고출력, 고급 옵션이 우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영향은 없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차 평균 거래가가 5만 달러 이상인 만큼 우려감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5만 달러 차짜리 사는데 거기에 원가 270원짜리 배터리 들어간다 그러면은 안 쓰죠. 못 씁니다.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미국 타겟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우리는 미국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슈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이 관세 관련된 내용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관세 내용을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거 하는 이유가 있겠죠. 최근에 유튜브라든가 경제방송을 보면서 이거는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배터리 관련해서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관심을 갖고 있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허수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내용 보면서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관세 정책이 대한민국 시장에 지금 기회일까? 라는 의문점을 가져봤을 때 산업 우위 기반 마련은 가능한 상황이다 라는 점은 변함없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디테일한 수치는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2차 전지가 기회일 수 있는 이유는 관세 때문입니다. 중국 배터리 제재가 본격 시작이 된 상황이고 지금 상호 관세, 뭐 기본 관세 다 포함해가지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156%의 관세가 추가로 붙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수치 같은 경우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조정이 될 수치고 추후에는 50에서 60%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조업을 통해서 위대하게 하겠다, 미국을 위대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율이 어느 정도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동차 산업은 이 미국 제조업이 심장이기 때문에 관련해가지고 뭐 관세 관련해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는 있겠으나 지금 수준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는 여러분들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 156%에 대한 관세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단순 계산으로 해가지고 정말 배터리 쪽에서는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정말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중국 배터리 가격이 킬로와트시당 약 70달러 정도의 원가가 들어간다라는 발표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지금 전문가들이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156%의 관세가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원가율이 200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미국으로의 진출이 제한될 것이다가 논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156% 관세 얼마나 이어질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땐 길어야 1개월에서 2개월입니다. 짧으면 1, 2주 안에도 끝날 수 있는 이슈예요. 만약에 이 156%의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120달러 수준의 원가를 가지고 있는 한국 배터리가 큰 장점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6%의 관세가 50에서 60%까지만 줄어든다 라고 하면은 결국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지는 거거든요. 물론 성능적인 측면이라든가 신뢰도 측면에서는 한국 배터리가 비슷한 가격이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근데 공급망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게 바꿀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은 일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은 인지하실 필요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명확한 신호는 없어요. 아직까지도 이게 긍정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당장 바닥을 찍을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건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지켜보실 필요 있다는 점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국 배터리 가격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까지 받은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가격 경쟁력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 50% 60% 수준을 생각을 하고서 조금 더 아직까지는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점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좋은 건 많이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들 그 정확하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아도 이제 지표적인 측면들이 개선이 돼야 주가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점은 여러분 인지를 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도 긍정적인 거 조금 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같은 경우는 레포트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뭐 조금 더 다른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긍정적인 부분 조금 더 한번 어떻게든 찾아보도록 하자고요. 우선 중국산 ESS 시장 관련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년도 1월달, 2월달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이 24.4% 감소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월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58%의 수입이 감소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관세 관련된 이야기 나온 시점이었죠. 이러면서 한국 배터리 같은 경우는 225%의 수출이 증가를 했는데 한국 3연계 MCM 배터리 점유율 역시 급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여러분들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점은 알고 가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자님들 혜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25년도 10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자문사 출신의 김대호 전문가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100% 무료 실시간 공부방입니다. 해당 방에서는 구독자님들 함께 매매 진행하실 수 있도록 급등 유력 대장주들 그리고 단타 종목들 전체적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급등주의 실시간 이슈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당일 단타 급등주 어떤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되는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같이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트레이딩방 같은 경우는 어떤 유료 서비스든 절대 여러분들께 권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방 여러분들 부담 없이 입장하셔서 종목들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확인해봐야 될 만한 종목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재무제표부터 매매 타점들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장중 관심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좋은 매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에서는 매일같이 이런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 관련주들과 실시간 매매 타점들 전부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재료의 종목은 상한가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당일 실제로 이렇게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들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절대 근거 없이 종목들 남발하지 않고 여러분들 실제로 수익 낼 수 있도록 여러가지 지표들 토대로 그리고 차트의 기술적 분석 토대로 종목들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 힘들어 하시는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이용을 해보시면은 아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시장에서 강할 수 있는 재료들 위주로 해가지고 공유를 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은 시장에서 주도하는 종목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시장을 보는 눈도
수도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들 보시면서 매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이슈들 전부 다 여러분들께 제가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관련된 이슈, LNG 관련된 테마 이슈 나왔을 때 제가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들인데 해당 종목들 여전히 흐름이 좋습니다. 현재가 기준으로 60% 이상 수익 구간에 올라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급등해주고 조정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폭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잡아드리는 목표가, 손절가 기준 생각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이런 종목들 누구나 잡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꾸준히만 보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같은 경우는 구독자분들 설문조사를 함께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를 해주시면은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혹시나 뭐 진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입장을 하셨는데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질의응답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설명 같은 경우는 영상 마지막에서 한 차례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종종 텔레그램 통해서 이제 실시간 라이브라든가 필수 정보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건데 미리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기회 함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4월달부터는 또 주력 포트가 변경이 되죠. 저희 기존에 2월달부터 3월달까지 보유했던 종목들 하나오션 그리고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그룹주들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종목들도 함께 주력주로 편입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 자체가 지금 40% 이상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월달 내내 포트폴리오 변경이 있을 예정이니까 혹시나 이런 주력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혜택 같이 보시고 같이 매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1분이면 누구나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텔레그램부터 해서 뭐 전자책, MTS, HTS, 검색식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다는 내용들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필요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여러분 편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핵심 종목 이슈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ESS 관련해서 2차전지 신기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을 짚어봤는데 뭐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겠죠. 뭐 전체적으로 전달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이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매도 관련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력 종목들 지금 2차전지 대표 종목들의 공매도 추이인데 사실 여기에도 좀 저점 형성에 대한 힌트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 주자 중에 하나인 포스코홀딩스 이제 3월 31일자로 시작을 해가지고 공매도 거래가 재개가 되었는데 이 공매도 잔고가 급증했다가 다시 조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매도 재개 시점과 현재 시점에 이 공매도 비중 자체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포스코홀딩스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종목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2차 전지에 대한 우려감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공매도로부터 위협이 크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 부분이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는 이제 공매도 세력의 공격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빠진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배제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0.16 공매도 재개일 기준으로부터 현재 0.18%로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0.56에서 0.9까지 급증하는 다음에 여기서 뭐 상환이 나오진 않았지만 유지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공매도를 무리하게 치기는 힘들다라는 판단이 우선적인 부분이겠죠. 이거 시가총액 거의 70조 정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공매도를 치고자 하면 계속해서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방 경직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신호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LNF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의 잔고에서 1.5까지 들었다가 현재 1.23까지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 역시 마찬가지죠. 0.08 수준에서 0.03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매도 비중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은 인지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화면 보면서 공매도 추이를 봤는데 그럼 실제 주가는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격인 LG에너지솔루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쌍바닥은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공매도 잔고 늘어나지 않고 있고 지금 다양한 기술 발전들이 나오고 있고 아까 언급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한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성을 생각을 해봤을 때 현 구간에서부터는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저점 신호가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바닥은 맞지만 조금씩은 이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여기서 한 두세 달 정도는 더
바닥이 만들어져야 저가 매수로서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점을 좀 포인트를 잡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주잖아요. 해당 종목이 크게 이탈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목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은 높다라는 점 여러분들 인지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기업 하나 보도록 하면요, 포스코홀딩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전 저점 22년도 저점 구간까지 전부 다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이번에 큰 충격이 오면서 아랫골이 길게 빠졌던 모습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해당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바로 반등 나와주는 모습들 보이면서 확실한 바닥 구간으로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매도 압력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만큼 해당 구간에서 너무 무리하게 진입하시기보다는 한두 달 정도 지켜보시면서 바닥 구간 조금 더 만들어지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구간부터 약 34만원, 35만원 구간까지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번 바닥은 진짜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한두 달 정도 지켜보시면서 이런 시그널들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점.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지금 본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이전 매물대 구간까지 다시 한번 회복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바닥을 정말 탄탄하게 다져주는 구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다양한 보조 지표들 역시 상방으로 돌아서는 추세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인지하실 필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포스코퓨처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퓨처엠도 이전 저점 수준까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준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저점에 대한 신호가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부담감 자체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시점이고 공매도로부터도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구간부터는 여러분들 저점 찍어주고 추세 돌려주는지 포인트 보실 필요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차트상으로도 지금 120선 구간에 전부 다 근접한 상황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아직까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부담감이 조금은 존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도 다른 종목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상황인데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지금부터는 한두 달 정도 지켜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에 바닥을 형성하려고 움직임을 보였던 구간들이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바닥을 찍어주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쳐요. 지금 보시면 120선 맞고 족족족족 떨어지는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해당 종목의 추세 전환 같은 경우는 120선과 60선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 시점이 이 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그룹 대비해 가지고 조금 더 엄격하게 보실 필요 있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달 정도는 시간적 여유를 주시고 보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 똑같은 데 맞고 떨어져요. 계속 똑같은 데 맞고 떨어지고 있고 이전 저점 수준까지 아직도 좀 더 내려가야 되는 상황은 맞기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 있어 보인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SDI도 한번 볼까요? 자, 삼성 SDI 역시 이전 저점 구간 수준까지 대부분 주가가 떨어진 상황이고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이탈이 나왔습니다. 이미 이탈이 거의 다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공매도 잔고로부터 가장 안전한 종목이 되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 수준까지 전부 다 회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저가 매수세도 일부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점을 포인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3만원, 24만원 구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구간들에 올라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추세 전환 한번 꾀할 수 있는 자리니까요. 이거 기억하시고서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야, 그럼 지금부터 그냥 사서 모아두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별로 권장을 드리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2차 전지 분야에 이 공장 가동률 자체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한 50%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 다만 이번에 이 구간들까지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추세를 돌리려는 움직임들이 나온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공통적으로 그 해당 구간들을 근접하거나 돌파하는 움직임들이 같이 보여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2차 전지 산업 자체에 추세 전환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리고 최근에 애경케미칼 오늘자도 상한가 올라갔네요. 제가 어제도 공유를 드렸었는데 땅굴 파고 내려가던 종목들이 테마가 다시 형성이 되면서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메가터치 같은 종목들도 오늘자 좀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종목들을 보았을 때 중소형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벌써 반응이 오기 시작한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관세를 유예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발표를 한 만큼 해당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 트레이딩방에서도 전부 다 내용들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주목받고 있는 내용들 역시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일자 상한가 올라갔더니 HK 이로엔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전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공유를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레포트까지 전부 다 이렇게 공유를 드렸었는데 해당 내용들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 내실 수 있는 기회들 많이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장중뿐만 아니라 장 외에도 이제 넥스트레이드 시장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시간에도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는 종목들 나오게 되면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날 공유를 드렸던 신세계 INC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20% 가깝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이런 포인트들도 함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레포트방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놨으니까 주력 포트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레포트 필요하신 분들 전부 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자료 역시 전부 다 공유가 될 거고요. 대형주들 LG 엔솔이라든가 뭐 에코프로, 포스코그룹, 뭐 삼성 SDI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격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레포트들도 전부 다 제공을 드릴 겁니다. 제가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까지 전부 다 들어간 개별 레포트가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종목별로 뭐 신기술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든가 긍정적인 포인트들 발생하면은 레포트방 통해가지고 전부 다 또 추가적으로 공유를 드릴 예정이니까 해당 내용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까 소개해드렸던 나트륨 배터리 관련돼가지고 국내 기업들도 있겠죠. 그런 기업들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현 시점에서 주목할 배터리 탑픽 관련해서 먼저 보도록 할 건데 우선 포스코 관련된 그룹의 종목들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기업들도 좋습니다만 아직까지 신호에 근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근접해 있는 포스코 그룹 먼저 보시면 좋겠는데 포스코 그룹 내에서도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당 기업을 포인트를 잡는 이유는 소재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완성품 제조사 못지않은 확장성을 보이는 기업입니다. 가장 공격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비교표를 보도록 하면요. 뭐 LG엔솔 같은 경우는 매출이 30조 나오는데 10조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포스코 퓨처엠은 4조 6천억밖에 안 나오는데 2조가 넘는 수준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재 기업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2차 전지붐이 다시 한번 와주게 된다. 실제로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 평가를 다시 한번 받게 된다. 라고 하면은 대장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25년도 4월 달에 카본 신소재 신설 법인까지 설립이 되었는데 투자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이슈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 LG엔솔이 테슬라의 협력사죠.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보다 테슬라를 우선하겠다라고 하면서 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근데 LG엔솔과 테슬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협력사로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LG엔솔이랑 약 30조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에 이 포스코 퓨처엠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인 소식들이 슬슬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 역시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 퓨처엠 한번 가격 전략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주가가 127,400원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를 잡고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세부 레포트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주력 포트에 편입을 하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건데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당 종목 첫 번째로 접근하실 수 있는 포인트는요 15만원에 왔을 때입니다. 지금 127,400원인데 왜 15만원에 왔을 때 매수를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 추세를 돌리는 시그널들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세가 돌려지는 거를 명확하게 보고서부터 접근을 하자. 다만 한 번에 매수하는 게 아니라 15만원에서 이렇게 터치가 나오게 되면 1차 진입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14만원, 13만원, 12만원, 1만원 단위로 해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요 기다리시면 떨어집니다. 어차피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 또는 아니면 신규 진입을 고려한다 하시면 15만원 터치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지목하는 게 좋을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구간에서 얼마까지 목표를 할 수 있을까?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께 30만원 구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렇게 빅테마가 온 경우에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게 되면은 그 폭 자체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지금 첫 번째 조정 나오고 상승 구간 보면은 25만원에 38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상승폭 거의 50% 내외 정도 나왔는데 이번에도 사이클 타가지고 반등 나와주게 되면은 20만원대에서 25만원대까지 1차적으로 가능하고 추세를 돌리는 경우에는 30만원대까지도 충분히 무난하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어지는 싸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 시점부터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목하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전에 2차 전지 200%, 500%, 1000% 놓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입니다. 다시 올 거예요. 다시 올 건데 그 시기에 바닥 구간을 잘 잡아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은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고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언급된 각 종목들의 세부 레포트 같은 경우는 저희 레포트 방에서 전부 다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고요. 이번 주말은 제가 반납을 할 겁니다. 주말에 전부 다 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건데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신청하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설문조사가 있어요. 설문조사에 이제 종목명을 좀 적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유하고 계신 2차 전지 소부장 종목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미 자료는 거의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소부장 종목도 괜찮으니까 갖고 계신 게 있다라고 하면 적어주시면요. 그 종목들도 제가 종합해가지고 레포트로 한번 제공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업종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주들도 지금 레포트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탑픽 종목들 나가고 있는데 참고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설문조사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자 혜택 받아보시는 방법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영상의 댓글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나와주고 있습니다. 모든 영상에 댓글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들어가 있을 텐데 해당 링크 클릭을 해주시면은 설문조사 참여하실 수 있고, 설문조사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검색식 도서 등 구독자 전용 혜택 따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 영상 통해서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함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화면처럼 설문조사 창이 나오게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요, 10개 정도 내외로 구성되어 있고 소요시간 1분 정도 나온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1분이 안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설문조사 완료 시에는 아래 자료들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구독자 한정입니다.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검색식 그리고 실전매매 주식 도서, 직접 운영 텔레그램 모두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쭉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영상을 보셨는지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장 주도주 영상이면은 주도주, 강의 영상이면 강의 영상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투자 경력, 여러분들 투자 경력에 맞춰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성향 역시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춰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원하는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내용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설문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상들 최대한 맞춤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내용들 빈칸 없이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쭉 작성을 해주시면 좋고, 구독자 신문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보유 종목 남겨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종목들 많이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 종목들 위주로 해가지고 추가적인 피드백 같이 영상 통해서 전달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고, 영상 내에 원하는 내용들도 함께 적어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체크하셔가지고 제출 화면 누르시면요, 지금처럼 화면에 이렇게 3가지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클릭하셔가지고 전부 다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질문이 많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면요,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인쇄 모두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내용에는 이제 실전 매매할 때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내용들 들어가 있습니다. 쭉 한번 내용 보도록 하면은 실제로 제가 매매할 때 사용하는 전략들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서 적용만 해보시더라도 여러분들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눌림목 매매 전략 같은 경우는 최근 시장에 굉장히 적중률이 높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 동양철권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잡아내신 건데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수식관리자, 그러니까 매매를 진행할 때 특정 신호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차트에 이렇게 화살표가 보여지는데 매매 타점을 잡아낼 수 있는 수식관리자도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다양한 검색식들에 대한 내용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혼자서 매매를 하실 때 종목들 선정하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검색식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입력하셔가지고 종목들 선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도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베스트셀러에도 들어갔던 교재고요. 저희 구독자님들께는 전부 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부담 없이 이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종료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번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